새벽녘의 안개가 사너리를 감싸고 있는 가운데 한유진이 운전하는 차는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달렸다. 뒤에서는 여전히 추격자들의 헤드라이트가 간헐적으로 보였다. 더 빨리. 이영민이 뒤를 돌아보며 외쳤다. 한유진은 조용히 핸들을 쥐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냉정함이 있었다. 곧 그들을 따돌릴 수 있어요. 차는 갑자기 좁은 숲길로 접어들었다. 나뭇가지가 차 지붕을 스치는 가운데 한유진은 속도를 늦추지 않았다. 도대체 어떻게 깨어난 거예요? 이지훈이 물었다. 병원에서 의식불명 상태였잖아요. 한유진은 미소를 지었다. 의식불명은 연기였어요. 이영민의 눈이 커졌다. 무슨 뜻이지? 공격은 실제였어요. 하지만 의식을 잃은 척한 건 전략이었죠. 한유진이 설명했다. 우리는 블랙 다이아몬드가 저를 노릴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제가 의식불명이라고 생각하면 경계를 늦출 테니까. 그럼 우리를 어떻게 찾았지? 이지훈의 백업 통신 장치요. 그는 항상 자신의 위치를 특정 서버에 전송하도록 설정해 두었어요. 이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국정원의 표준 프로토콜이죠. 숲을 빠져나오자 넓은 고속도로가 나타났다. 한유진은 차를 가속했다. 이제 어디로 가는 거지? 이영민이 물었다. 안전가옥으로요. 서울에서 약 2시간 거리에 있어요. 박상혁은 여전히 창백한 얼굴로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이영민은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괜찮습니까? 저는 제가 한 일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박상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얼마나 많은 선수들이 제가 개발한 약물 때문에 고통받았을지. 당신도 피해자예요. 이영민이 조용히 말했다. 이제 그들을 막을 기회가 생겼어요. 난 12시 강원도와 경기도 경계의 한적한 산자락에 위치한 작은 통나무집. 4사람은 차에서 내려 주변을 살폈다. 이곳은 멀리서 보면 평범한 별장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국정원의 안전가옥이었다. 내부에는 통신 장비와 무기가 있어요. 한유진이 문을 열며 말했다. 이곳은 위성전화로만 연락할 수 있어요. 추적이 불가능하죠. 안으로 들어간 그들은 휴식을 취하며 다음 계획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지훈은 노트북을 열고 메모리 스틱의 내용을 확인했다. 여기 모든 것이 있어요. 블랙 다이아몬드의 전체 조직도, 금융거래 내역, 약물 공급망. 최 국장이 김도연을 살해했다는 증거도 있나? 이영민이 물었다. 이지훈은 화면을 스크롤하며 고개를 저었다. 직접적인 증거는 없어요. 하지만 그는 갑자기 멈추고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이건 대단한 발견이에요. 모두가 화면을 둘러보았다. 거기에는 작전 명령서라는 제목의 문서가 열려 있었다. 김도연 제거 작전. 이영민이 문서 제목을 읽었다. 이건 살인 지시서야. 문서에는 김도연이 위험인물로 분류되어 있었고 약물 스캔들과 블랙 다이아몬드의 존재를 폭로하려 한다는 정보가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를 영구적으로 침묵시키라는 명확한 지시가 있었다. 명령자는 DK. 다이몬드 킹이겠죠. 이지훈이 말했다. 그리고 실행자는 한유진이 화면을 가리켰다. 코드명 그림자. 이영민은 깊게 숨을 내쉬었다. 최 국장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였어. 그림자. 블랙 다이아몬드의 암살자예요. 이지훈이 설명했다. 우리 정보에 따르면 극소수만이 그의 실체를 알고 있어요. 한유진이 갑자기 말했다. 그날 밤 라커룸에는 5명이 있었어요. 모두가 그녀를 바라보았다. 김도연, 강민수, 이지훈 저. 그리고 한 명 더. 이영민은 눈을 가늘게 떴다. 누구죠? 저도 그의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제가 라커룸을 나올 때 복도에서 누군가가 스쳤어요. 그리고 그때 이 향수 냄새를 맡았죠. 한유진은 손목을 들어 냄새를 맡았다. 지금도 그 냄새가 기억나요. 매우 특이한 향이었어요. 이영민은 생각에 잠겼다. 그림자의 정체. 우리가 현장에서 놓친 것이 있을까? 이지훈이 다시 노트북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여기 그림자에 대한 정보가 조금 있어요. 그는 과거 특수부대 출신으로 추정됩니다. 고도의 훈련을 받았고 지난 5년간 블랙 다이아몬드의 문제 해결사 역할을 해왔어요. 그럼 우리가 진짜 범인을 잡으려면 이영민이 말을 이었다. 다이아몬드 킹을 찾아야 해요. 한유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가 김도연의 살인을 지시했고 그림자를 보냈어요. 박상혁이 오랜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다. 제가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모두가 그를 바라보았다. 다이아몬드 킹은 매달 한 번씩 직접 연구소를 방문했어요. 하지만 그의 얼굴을 본 사람은 거의 없죠. 그가 오는 날이면 모든 보안 카메라가 꺼졌고 대부분의 직원들은 건물을 비워야 했어요. 언제 방문했죠? 이영민이 물었다. 매달 15일이요. 박상혁이 대답했다. 그러니까? 내일이네요. 이영민의 눈이 빛났다. 내일 연구소에 그가 올 거라고? 이지훈이 고개를 저었다. 불가능해요. 우리가 침입했으니 그는 절대 오지 않을 거예요. 아니면 한유진이 생각에 잠겼다. 그가 더 안전한 장소에서 만남을 가질 수도 있어요. 이영민은 다시 데이터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다이아몬드 킹의 다른 활동 패턴이 있을까? 수시간의 분석 끝에 그들은 마침내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다. 다이아몬드 킹은 매달 15일 연구소 방문 후 특정 장소에서 비밀 회의를 가졌다. 신원이 확인된 참석자 중에 최 국장도 있어요. 이지훈이 목록을 확인하며 말했다. 그리고 몇몇 유명 스포츠 협회 관계자들. 회의 장소는? 이영민이 물었다. 한유진이 지도를 펼쳤다.
서울 강남의 한 비밀 클럽이에요. 블루 다이아몬드라는 곳. 그럼 내일 그곳으로 가야겠군. 이영민이 결단력 있게 말했다. 하지만 어떻게 들어가죠? 박상혁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최고 수준의 보안일 텐데. 이지훈이 미소를 지었다. 우리에게는 비밀 무기가 있어요. 그는 노트북에서 한 파일을 열었다. 블루 다이아몬드 클럽의 초대장이었다. 우리는 몇 달 동안 이 작전을 준비해 왔어요. 가짜 신분으로 클럽에 침투할 계획이었죠. 그럼 누가 들어갈 건가요? 이영민이 물었다. 한유진과 이지훈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우리 둘이요. 저는 동남아시아 도박 재벌의 딸로, 이지훈은 제 비서 역할을 할 거예요. 난 같이 가겠어. 이영민이 단호하게 말했다. 이지훈이 고개를 저었다. 너무 위험해요. 당신은 이미 최 국장에게 얼굴이 알려졌어요. 그래도 갈 거야. 이영민의 눈빛이 단단했다. 김도연의 살인자를 직접 찾아야 해. 결국 그들은 이영민도 한유진의 경호원 역할로 위장하기로 했다. 박상혁은 안전가옥에 남아 통신을 담당하기로 결정됐다. 준비를 마친 후 이영민은 창밖에 어두워진 하늘을 바라보았다. 내일 그들은 마침내 김도연의 살인을 지시한 다이아몬드 킹의 정체를 밝혀낼 것이다. 그리고 아마도 살인을 직접 실행한 그림자까지. 한유진이 그의 옆에 와서 섰다. 걱정되나요? 이영민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들어가면 나올 수 있을지 확신이 없어. 이것이 김도연이 원했던 것이에요. 한유진의 눈에 결연함이 깃들었다. 그는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 했어요. 우리가 그 일을 마무리해야 해요. 이영민은 자신의 총을 확인하며 생각했다. 내일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는 그림자의 정체를 밝혀낼 것이다. 창밖으로 번개가 번쩍였다. 폭풍우가 다가오고 있었다.